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굳건했던 보수 텃밭의 민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중앙선 도담 안동 영천 구간의 복선 전철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청량리에서 안동 구간에만 운행되던 KTX가 20일부터는 중앙선 전 구간을 운행하게 됩니다. 청송군이 환경부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신성리 공룡 발자국 일대 폐도 부지를 복원합니다. 생물 서식지와 습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경시는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합니다. 지역과 연령, 횟수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사실상 큰 힘을 보탰던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대통령의 지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는 실망하고 돌아선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앞에 붙어 있던 현수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호영 국회의원을 지지했던 50대가 이번 계엄과 탄핵을 보며 창피하다고 적은 글이 담겨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장년층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담화를 듣고 실망했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조금 제가 보수 성향이 많은 사람인데 요즘에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네. 그 부인하는 행동이나 뭐 모든 게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이번에. 대구 경북의 민심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계엄 선포 전 40%에서 선포 일주일 후 1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지 정당에 대한 응답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11월 넷째 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50%가 넘었지만 계엄 선포 후인 12월 둘째 주엔 40%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10%포인트 올랐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층 사이에서도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며칠 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데 민주주의가 조금 훼손이 되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원인 제공자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은 당연하게 한번 해야 돼 이게. 계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인원 숫자 가지고 이거 뭐 온갖 자주구지다 하는데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뭐 경제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보수 텃밭 대구 경북의 민심 변화가 향후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중앙선 철도가 완성됐습니다. 중앙선에서 유일하게 단선 철도로 남아있던 도담에서 안동 영천 구간의 복선 전철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됐는데요. 또 하나의 국토 종단 간선축이 완성됐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충북 제천을 거쳐 부산 부전까지 연결하는 중앙선 고속철도가 완성됐습니다. 중앙선 청량리에서 경주 구간에 유일하게 단선철도로 남아있던 도담에서 안동, 영천 구간의 복선 전철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통해서 서울이 집에 있는데 다니기가 상당히 빨라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중앙선 도담에서 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은 총 연장 145.1km로 2015년 11월 착공 후 총 사업비 4조 4,511억 원이 투입돼 9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청량리에서 안동 구간에만 운행되던 KTX 이음이 중앙선 전 구간을 운행하게 됩니다.
특히 일부 KTX가 경주에서 동해선으로 합류해 신경주역 울산 태화강역을 지나 부산 부전역까지 연결됩니다. 이번 개통으로 그동안 최고 속도 150km로 운행되던 도담에서 안동 구간의 차량 신호 시스템도 개량돼 운행 속도가 250km로 빨라져 안동 청량리 구간 운행 시간이 기존보다 30분 단축됩니다. 중앙선이 복선 전철화됨에 따라서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 안동은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 도시로 급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안동까지 또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에서 안동까지 1시간대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기업치와 관광객 유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942년 개통해 82년 만에 새로운 철길로 태어난 중앙선 철도.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국토 종단 간선축으로 제2의 경부선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작은 시장인 남성역 골목시장은 특화 먹거리를 개발해 상권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메뉴를 통해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HCN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인근의 남성역 골목시장. 70여 개의 점포가 모인 이 시장은 특화 먹거리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들기름 칼국수와 카이센동 등 평소 시장에서 접하기 힘든 메뉴들을 선보이며 젊은 손님들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셰프님 도움 받아갖고 제가 그 신제품 개발을 했으니까 저도 조금 한층 내가 좀 젊어지는 것 같고 그 젊은 세대들이 좀 찾아와 주시니까 저도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어요. 기존에 없던 걸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으셨고요. 호박 고추전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메뉴 선정 과정은 특히나 치열했습니다. 20여 개 점포가 특화 먹거리 프로젝트에 도전해 3개 점포의 메뉴가 선정됐는데 전문가 컨설팅은 물론 시장 방문객 대상 콘테스트까지 거쳤습니다. 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전문가나 아니면 시장 전체적으로 상인회나 협동조합에서 야 이거 하자라고 해서 약간 인위적으로 하면요. 그게 한 1, 2년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메뉴나 점포 선정하면서도 상인들의 희망사항을 다 반영을 해서 상인들 의견대로 개발을 했고 이와 함께 남성역 골목시장은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자리 잡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둘레길을 활용한 트레킹 투어를 운영해 관광객들의 시장 방문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시도가 거듭되면서 방문객 증가뿐 아니라 상인들의 의식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상인들의 의식 변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같이 뭉치면 된다고 자부하고 항상 우리 저희 상인에 힘을 실어주고 항상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마인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성역 골목시장은 내년에도 특화 먹거리 점포를 추가로 선정하는 한편 배달과 밀키트 등의 도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정체돼 있던 도심 속 골목시장이 특화 먹거리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청송군이 2025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 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신성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일대 방치된 폐도부지를 복원해 생태교육학습의 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생물서식처와 습지를 조성해 단절된 연점산 산림 생태계를 연결하고 신성리 공룡발자국 일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송과 봉화에 이어 문경에서도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경시는 내년 1월부터 지역, 연령, 횟수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에 앞서 승객 수요 변화와 운수업계 활성화 방안 등을 사전 검토하고 버스와 택시업계, 문경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문경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구의료원의 통합난임치료센터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대구의료원은 난임 전문의 초빙을 완료했고 약 13억 원을 투입해 진료실과 난자 채취실, 배아 배양실 등 필요시설을 갖춰 난임 치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향후 추진 일정에 맞춰 전문 간호사와 배아 생성 담당 인력 등 통합 난임치료센터 운영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 부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중대재해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기존에 수기로 작성 관리하던 의무사항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대구시 소관시설물과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운영하며 중대재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4 한국관광의 별 신규 관광지 분야에 대구 간송미술관이 최종 선정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8년 안지랑 곱창골목엔 앞산 카페거리 선정 이후 6년 만이고 근대골목과 서문시장 등을 포함해 네 번째 한국관광의 별입니다. 한국관광의 별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기여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3개 부문 9개 분야에서 총 11점을 선정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간송 전형필 선생이 문화 보국 정신으로 지켜온 문화유산과 의미를 다양한 전시와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선보이는 곳으로 올해 9월에 열린 개관전에 22만 4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2024 올해의 지방자치 CEO에 선정됐습니다. 지방자치 CEO상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뽑는 상으로 권 시장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수건 사업을 다수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중소도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민선 8기 안동시는 정부 지방시대 3대 특구인 기회, 교육, 문화특구에 모두 선정됐으며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이어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도 지정됐습니다. 경상북도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글이 담긴 한복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이 주관한 한복 디자인 개발에는 대한민국 한복 명장 8개 팀 10명이 참여해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에 개발한 한복을 에이펙 관련 각종 행사와 국제 문화교류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혁신 대책회의를 열고 내년에는 저출생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고 실행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내년에 저출생 극복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 용역, 시군별 맞춤 공모 사업, 다자녀 가구 수요 맞춤형 행복 프로젝트, 아동과 여성 친화 도시 조성 등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 과제를 한 단계 높여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저출생 예산으로 3,578억 원을 편성하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경북도와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 저출생 위기 극복과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KB금융그룹의 지역 상생 사업의 하나로 광역도 단위로는 경북도와 최초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